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비 초3 영상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비 초5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초5 겨울방학에 이 세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앞서서요. 제가 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3학년, 5학년, 7학년이 중요한가에 대한 거. 자, 7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제 학교 급이 바뀌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생이 되는 우리 중학교 1학년들 학교 급이 바뀌기 때문에 초등에서 중등으로 가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중1, 예비 중1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왜 초등은 3학년, 5학년이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3학년은 영어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3학년에서 공교육을 처음 접할 때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왜 하필 4학년이나 6학년이 아니라 5학년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초등에서는요 3, 4학년군이랑 5, 6학년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학년군이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군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쭉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판사들마다 어떤 출판사는 그걸 3학년에 넣기도 하고 어떤 출판사는 4학년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3학년과 4학년의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난이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5학년, 6학년도 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5학년과 6학년의 차이는 있지만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3, 4와 5, 6학년 군 사이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 체제 자체가 달라져요. 3, 4학년과 5, 6학년은 차시도 달라지고 이 교과서 내용 체제가 아예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갑자기 급격하게 조금 뛰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5학년은 좀 주의하셔라 라고 해서 겨울방학을 좀 잘 준비하자. 기존에 우리가 아주 쉽게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학습과는 좀 다르게 공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5, 6학년 고학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리딩입니다. 자, 리딩이 처음으로 5학년 때 공교육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문단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글, 그것을 리딩 본문이라고 영어 교과서에서는 보통 부르는데요. 그거를 처음 접하는 게 초등 5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브릭스나 뭐 링크나 이런 것들로 독해 실력을 충분히 다진 친구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 그냥 영어 책 읽기는 꾸준히 하긴 했었는데 우리 독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올 겨울방학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뭐 브릭스, 링크, 그리고 뭐 원더 스킬스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끝내보는 성취감을 한번 맛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좀 진도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혹시 3, 4학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사실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것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딩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읽고 그 한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 전체를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연습도 5학년이 되기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이에요. 예상하셨죠? 자, 문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머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이거를 굉장히 과하게 뭔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4학년 친구들이잖아요. 아직 5학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비 초5잖아요. 그쵸? 4학년의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한 문법 책을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3, 4학년인데 한 번도 문법을 접해보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이게 문법이 사실은 영어의 규칙이다.
어떤 문장의 규칙이야, 약속이야, 이렇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쉽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법책들이 좋고요. My Next Grammar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 혹시 영유 나온 친구들이 할 때는 My First Grammar가 거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3, 4학년, 한 3학년 정도는 My First Grammar가 좋을 것 같고요. 4학년 친구들은 My Next Grammar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아주 쉽게 되어 있고 나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겨울방학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4학년 친구들인데 문법을 좀 이미 접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초등령 문법 777, 그 다음에 3800제 초등 이런 거 1, 2권 정도를 겨울방학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홍공 선생님의 영문법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팔품사만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만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문법은요, 사실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인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칙을 이해하고 인강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 영어에서 딱 두 군데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닉스고 하나는 문법이에요. 근데 파닉스는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끝났으니까요. 이 문법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시고 아이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인강,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그런 영상만 찾아보셔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휘예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자, 어휘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3학년 이야기 할 때 3학년 아이들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고 3학년 때 아예 시작 못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3학년 때도 시작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는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정도 수준만 배우고 제대로 이제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시간이 없었거나 아이가 영어를 거부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면 이제 그게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초5 때는 이제 시작을 해주셔야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볼 때 아이가 힘들지가 않아요. 뭐 그때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요 시기에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어휘가 너무 부족한 친구들 있죠. 그리고 파닉스도 잘 단단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학습에 조금 결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파닉스 교재를 다시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짜리 파닉스 교재로 한번 쭉 파닉스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것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네이버 사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단어를 치면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발음 기호가 있어요. 차라리 고학년 친구들은 발음 기호의 규칙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이가 그때그때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들어보고 발음 기호로 확인하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결국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늦었다 하는 친구들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한 단계 어휘 점프를 해야 되는 때가 요때예요. 제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고학년 반이라고 하면서 확 어려운 텍스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렵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이유는요. 어휘가 어렵고 생소해서예요. 그래서 어휘를 한 단계 점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사실 요 학년이요. 3, 4와 5, 6학년 군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영어 과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 초등 모든 과목에서 3, 4와 5, 6 여기가 크게 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어도 어려워지고요. 사실은 5학년 수학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수학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사회 과학도 한 단계 훅 점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어머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면 이 모든 교과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학년에 굉장히 학습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해요.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목에 있어서 4학년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요때 우리말책 많이 읽혀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어휘를 점프할 때도요. 어휘에 여러 가지 추상적인 단어의 뜻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자어가 섞인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또 문법도 시작한다라고 하면 문법에도 여러 가지 한자 용어가 많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영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우리 4학년 친구들 겨울방학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꼭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5학년 됐을 때 크게 무리 없이 모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